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보겠습니다. 자, 두산 19만 3,400원에 끝났습니다. 9% 상승했고요.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거의 한 8% 정도, 뭐 장중에 한 13%,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한 12%대까지, 그렇죠?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되게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종목이었어요. 두산이 인수합병으로 계속해서 사이즈를 키워왔는데 이걸 똑같이 따라하던 게 STX 그룹이었고, STX는 그 두산이 버틸 때 STX는 못 버텼죠. 그래서 그냥 뭐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손에 꼽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어려운 구간을 다 지나왔어요. 처음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07년도에 밥캣을 인수하면서, 지금 두산 밥캣이죠. 여기 밥캣을 4조 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근데 지금 두산, 그쵸, 지주사인 두산에 대한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3조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두산이 쪼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그리고 두산 퓨얼셀, 이런 식이에요.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두산 중공업이었고, 뭐 두산 퓨얼셀, 뭐 이런 식으로 다 분할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 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그 기업군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상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쵸, 수소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지주사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최근에 원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여기 우리 기술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두산까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두산을 볼 때는요, 뭐 수소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그쵸, 모든 모멘텀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나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보다는 이런 그 에너지 쪽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뭐 원전 관련주들, 뭐 우리기술도 그렇고 보성 파워텍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시장이 약할 때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거고, 이쪽 섹터가 강한 움직임을 보일 때는요, 두산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지금으로서는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봐야겠지만 변동성이 크니까 이쪽에서는 대장주가 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식시장은요,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즉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그렇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올라가는 과정이 지금 좋아지는 내용이 아니라, 즉 지금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그렇죠,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미 반도체 한번 볼게요. 한미 반도체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보합권이 끝났지만 지금 15만 원입니다. 근데 3개월 전에 어떻게 됐죠? 여기 6만 원 정도였어요. 100% 이상 올라간 거죠. 3개월 만에. 근데 정작 올라간 시간을 보면 2달 정도의 기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고, 그리고 작년도까지 시세를 더한다면 10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자, 내용 보세요.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실적 기반에서. 이 내용을 보려면 하이닉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하이닉스 보면 자, 이런 식이에요. 여기 4조 원대까지 이익의 규모, 즉 예상치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1분기 있죠. 확정치를 보면 2조 8천억대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실적 기반에서, 그렇죠, 실적 기반에서 확인이 되기 시작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주가는 이미 20만 원을 넘나드는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저가 따져보면 7만 원대입니다. 하이닉스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100% 이상 올라갔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두산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원전에 대해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회복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따라붙으면 심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내가 기간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두산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자,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다른 종목군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두산을 다시 한번 보잖아요. 왜 제가 두산을 보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에 여기 월봉 기준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사상 최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신고가, 그쵸?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언제? 작년 8월과 9월 달에. 그리고 나서 장기간 동안에 그 물려 있었던 그 매물대들을 전부 다 소화한 게 올해 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추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자, 두산을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두산.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해서 오늘 14%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쵸? 거의 고가 부근에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그쵸?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내리는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이에요. 전부 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그 구간에서 그 매매를 했을 때 한 3, 4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는 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해석,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자,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는 그 내용은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기술 같은 거, 우리기술도 어때요? 오늘 그쵸? 제가 신고가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자람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최근에 전기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죠. 뭐 재룡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돌파하는 상황, 그쵸? 35% 이런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산은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고요.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봐야 되는 내용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여기 재룡산업과 같은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외적인 다른 매매를 진행했을 때는 내가 장기간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높아지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방법을 익혀놔야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았을 때 그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두산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그 초입 구간에 있으니까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